2018년도 회계사 2차 원가회계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1, 2번 문제는 상호배분법과 보조부문의 유지 또는 폐쇄 문제이고, 물음 3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이론 문제이죠. 자, 여기서는 일단 1번, 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두 개의 보조부문, 전력부하고 창고부. 자, 전력 창고가 보조부문이죠. 그리고 두 개의 제조부문, 조립부, 도색부. 자, 조립하고 도색은 제조부문입니다. 자, 공장을 건설해서 제품 생산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보조부문 유지 또는 폐쇄 문제, 이런 문제들은 자, 이 용역 제공 비율을 먼저 계산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자, 지금 아직은 계획이죠. 계획. 공장 건설 단계에서는 보조부문의 고정원가를 유발시키는 자산의 규모를 선택할 수 있고, 고정원가도 규모의 비례에 조정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공장을 건설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건설 규모를 조정해 가지고 그 건설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정원가를 건설 단계에서는 건설 자체를 안 해버리면 고정원가 자체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보통 보조부문의 유지 또는 폐쇄 문제를 풀 때에는 고정원가는 이 총액이 일정한, 조업도에 관계없이 총액이 일정하다고 봐서 고정원가는 보통 비관련 원가라고 봐서 증분 원가 파악할 때 고려를 하지 않죠. 고정원가의 성격이 원래 조업도에 관계없이 총액이 일정한 원가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변동 원가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공장의 건설 단계에서는 아직 건설을 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조업을 할 필요가 없으면은 건설 규모를 줄여서 고정원가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한마디로 포인트는, 자, 물음 1에서는 공장 건설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의사결정을 할 때 고정원가도 회피 가능 원가로 봐서 고정원가도 절감시킬 수 있다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전력을 자체 조달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건설해서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위에 주어진 자료대로 공장을 건설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어때요? 고정원가는 기존에 발생하던 대로 그대로 발생한다고 보고, 변동원가만 회피 가능 원가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지는 공장 건설 계획 단계에서의 의사결정할 때는 고정원가도 회피 가능 원가로 보아서, 관련 원가로 보아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 이번처럼 이미 공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 이미 건설해버린 상태에서는 고정원가는 이미 결정된 원가이기 때문에, 즉 불가능 원가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에 관계없이 기존대로 발생하므로 고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음 1은 고정원가까지 고려해서 접근하고, 물음 2는 고정원가는 고려하지 말고 접근하라. 이제 이런 것 개념을 찾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물음 1 보죠. 공장 건설 계획 단계에서 자, 상호배분법 요구했습니다. 괄호 1번에서는 조립부와 도색부에 배부될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자, 상호배분법. 자,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보조 제조, 자, 보조 제조, 전력 창고 조립 도색, 전력 창고 조립 도색,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에 주어진 대로 그대로 제조 부문, 보조 부문 그 부문을 써놓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호배분법으로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자, 지금 전력부, 창고부의 원가가 각각 18,000원, 51,000원이죠. 그래서 18,000원, 51,000원 발생했는데, 이 금액을 상호배분법으로 제조 부분에 배분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죠.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문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썼고, 전력, 창고, 조립, 도색. 배분 전 원가가 전력부는 18,000원, 창고부 51,000원. 그대로 기입했습니다. 자, 이때 영역 제공 비율을 보면, 자, 먼저 총 100kWh 중에서 창고부에 30kWh니까 창고부에 30%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 부문에 나머지 70%죠. 그죠? 조립부에 40%, 도색부에 30%, 합이 100%입니다. 자, 그러면 창고부에서는 이제 어떤 창고 영역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면적에 비례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총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100%로 하면, 자, 40제곱미터는 200분의 40이니까 20%죠. 200분의 100, 50%, 200분의 60, 30%죠. 합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역 제공 비율을 미리 적어 놓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호배분법에서 가장 먼저 이제 계산하실 게 이 전력부, 창고부, 즉 보조 부문에 배분될 총 원가를 이렇게 각각 A, B라고 놓고 접근하는 겁니다. 접근하고, 상호배분법의 논리는 보조 부문끼리의 영역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전력부가 창고부에 자기 영역 100kWh 중에서 30kWh, 즉 30%의 영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력부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30%만큼을 창고부에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3A를 창고부에 배분합니다. 물론 나머지의 0.4A, 그죠? 40% 30%니까 0.3A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냥 보조 부문끼리만 가지고 보시면 되죠. 자, 같은 방법으로 창고부에서는 자기 영역 200제곱미터 중에 40제곱미터, 즉 20%를 전력부에 제공하는 것이니까 창고부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20%만큼은 전력 부문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0.2 B입니다. B 원가의 20%만큼은 전력부에 배분해야 논리적이죠. 자, 이렇게 보조 부문의 영역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면서 배분 후에는 금액이 남으면 안 되죠. 원래 이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모두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조 부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조 부문의 제조 활동을 보조해 주는 것이므로 보조 부문의 모든 원가를 사실상 제조 부문에 배분해서 그 원가를 그리고 난 뒤에 제품 원가에 배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 부문의 원가는 배분 후 금액이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분 후 금액이 남으면 안 된다. 이게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방정식을 구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A에 들어갈 금액, 즉 전력부에 배분할 금액은 이거 두 개 더해서 요거랑 같아야 합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A에 들어갈 금액은 18,000 플러스 0.2B입니다. 이 두 금액을 더해서 A와 같아야 배분 후 금액이 제로가 되겠죠. 참고부도 마찬가지. B에 들어갈 금액은 두 개 더해서 같아야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51,000 플러스 0.3A 이렇게 해서 연립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이 방정식을 지금 보면 맞죠? A는 18,000, 51,000, 0.2B, 0.3A. 이거 연립해서 푸는 거는 뭐 여러분 기본적인 중학교 정도 수준에서의 계산이죠. 그래서 이제 계산했다고 보면 A는 얼마예요? A는 3만, B는 6만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다시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A가 3만이니까 전력부분 배분될 금액이 3만, 참고부는 6만.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30대, 40대, 30의 비율로 배분하면 되죠. 자, 3만원에 30% 하면 9,000원, 3만원에 40% 12,000원, 3만원에 30%에서 9,000원. 합이 제로가 나와야죠. 이게 18,000, 12,000이니까 3만 맞죠? 플러스 3만, 마이너스 3만 합이 제로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참고부 원가 6만원을 배분할 때, 자, 2대 5 대 3의 비율로 배분하죠. 그래서 6만원에 20% 12,000원. 그 다음에 5죠. 6만원에 50% 3만원, 6만원에 30% 6, 38, 18,000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 합이 제로가 나와야죠. 다 더하면 6만, 마이너스 6만 합이 제로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요게 제로, 제로, 42,000, 그 다음에 27,000 합하면 69,000. 그래서 보조부분, 제조부분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분 전 원가나 배분 후 원가 금액 총액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42,000, 27,000 이렇게 나오죠. 42,000, 27,000 이렇게 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괄호 2번 회사가 공장 건설 계획 단계에 있을 때, 자, 전력부 자체 조달을 하고자 했던 전력을 외부에서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때 킬로와트 시당 최대 구입 가격이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래서 외부 구입 필요 물량과 원가 계산을 통해서 산출 내역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일일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자가 제조 외부 구입 의사결정 문제죠. 사실상. 그래서 전력 부문의 전력을 자가 제조할 것인가 외부 구입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이죠. 자, 자가 제조하지 않고 외부 구입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 일단 수익은 여기서 어떤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임대 수익 같은 거, 아까 여기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이 주어져 있는데 물음 1 같은 경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증분 수익은 제로입니다. 증분 수익은 변동이 없죠. 두 대안 모두. 자, 그 다음 원가 측면에서, 자, 이렇게 바꾸면 증가되는 원가는 뭐가 있습니까? 외부 구입을 하면 구입 원가가 증가되죠. 그래서 증가되는 원가는 구입 원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감소되는 원가는 요거 제조 원가죠. 자가 제조하는 데 원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력부, 창고부에 여기 변동 원가, 고정 원가가 각각 달라질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공장 건설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는 이 건설 자체를 줄여버리면 고정 원가, 여기 감가상각비로 나와 있죠. 그거를 감소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고정 원가도 회피 가능 원가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전력을 자가 생산하면은 100kWh가 필요한데 외부 구입하면은 그게 다 필요한 게 아니죠. 왜 그런지를 이렇게 이제 관계를 통해서 보면, 전력 부분에서 100kWh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먼저 봅시다. 자, 제조 부분에 70kWh가 사용되죠. 그 다음에 보조 부분, 즉 창고 부분에서 30kWh가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제조 부분에서 사용되는 70kWh는 전부 제조 활동에 쓰이지만 창고 부분에서 쓰이는 30kWh는 이거는 창고 부분이 다른 부문에 이 창고 영역을 제공하면서 사용되는 전력이죠. 그래서 창고 부문이 어느 부문에 또 창고 영역을 제공하는지를 봅시다. 자, 창고 부문에 총 200제곱미터 중에서 제조 부문에 80%, 보조 부문에 20% 영역을 제공하죠. 그래서 여기 30kWh 이 창고 부문이 사용하는 전력 중에서 80%는 즉 38에 24, 24kWh는 제조 부문의 창고 영역을 제공하면서 사용하는 전력이죠. 자, 반면에 20%인 326, 6kWh만큼은 보조 부문, 즉 전력 부문의 창고 영역을 제공하면서 사용하는 전력이에요. 물론 사용하기는 창고 부문에서 사용하는데 전력 부문의 창고 영역을 제공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만약에 전력을 외부에서 구입하고 전력 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창고 부문의 조업 수준이 현재보다 20%가 줄어들겠죠. 이게 발생하지 않겠죠. 자, 따라서 전력을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은 전력부 자체가
건설되지가 않기 때문에 전력부의 모든 원가, 즉 변동원가, 고정원가가 다 절감되죠. 이거 그죠? 다 절감되는데, 감소되는데, 창고 부문의 원가도 얼마가 감소됩니까? 20%가 감소되죠. 전력 부문이 존재하지 않으면 창고 부문이 제조 부문에만 창고 영역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20%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창고 부문의 어떤 영역도 20%만큼은 어떤 건설 단계에서부터 그 건설 자체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변동원가, 고정원가가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창고 부문 여기 원가 중에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중에서 20%만큼은 건설 자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감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공장 건설 계획 단계이므로 고정원가까지 회피 가능 원가로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하면 정분원가, 정분이익 나오고 정분이익을 제로로 만드는 그 X값, 그게 이제 여기 회사가 전력 1kW 시장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구입 가격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호배분법에서 완전히 상호배분된 보조부문 원가를 보조부문의 서비스 생산량으로 나누면 어떤 기준가격이 나옵니다. 서비스 단장 기준가격. 그래서 그 기준가격이 보조부문의 유지 또는 폐쇄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보조부문이 실제 어떤 외부 구입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전력 부문에 완전히 상호배분된 원가가 3만원입니다. 3만원. 그죠? 전력 부문에 완전히 상호배분된 원가, 요거 배분될 총원가 구하는 거죠. 아까 이거. 또 3만원을 전력 부문의 생산량 100kWh로 나누면 kWh당 300원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전력 킬로와트 시당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구입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완전히 상호배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될 총원가 자체를 구해서 계산하는 경우라면 간편법으로 이렇게 완전히 상호배분된 원가를 전력 부문 생산량 100kWh로 나누면 전력 1kW 시당 최대 구입 가격이 나온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물음 2번 같은 경우에 자, 물음 2번에서는 이미 전력을 자체 조달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렇게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괄호 1번 자가제조 외부 구입 의사결정이죠. 즉 전력 부문에 어떤 전력을 외부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전력 부문을 폐쇄할 것인지 하는 의사결정 문제죠. 자, 이때는 여기서 보면은 임대 수익, 전력을 외부 구입할 때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구입을 바꾸면 임대 수익 4,000원이 증가되죠. 그래서 4,000원 임대 수익 증가된다 해서 4,000원 임대 수익 증가분을 고려해 줘야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력 부문의 영역을 전력 부문의 이 전력을 자가 제조할 것인지 외부 구입할 것인지를 묻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구입원가 구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서는 이번에서는 이미 공장을 다 건설해 버렸기 때문에 고정원가는 전력 부분을 폐쇄하더라도 폐쇄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기존에 이미 과거에 지출된 원가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원가만 달라진다고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똑같습니다. 다른 건 동일한데 이 고정원가 이 절감되는 부분, 이 부분을 고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200원이 나옵니다. 200원. 자, 그 다음 괄호 2번 1kW 시장 최대 지불 단가 아까 여기 200원 있죠? 요거를 상호배분법의 계산 내역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오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고정원가는 여기서 비관련 원가이기 때문에 변동원가만 가지고 상호배분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변동원가만 가지고 하면 전력부 6,800원, 창고부 4만원이죠. 6,800, 4만원. 그거 가지고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 계산했던 식 있죠?
계산했던 식에서 여기 원가 자체를 변동 원가만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6,800원, 18,000원 대신에 변동 원가, 그 다음에 참고부 변동 원가 요거 4만원이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합한 총원가가 아니라 변동원가만 대입해가지고 의사결정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804만원만 대입해가지고 식을 똑같이 써서 계산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 부문에 완전히 상호 배분된 원가가 15745 나옵니다.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자, 그거를 전력 부문 서비스 생산량 100kWh로 나누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임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아까 1번에서는 임대 수익이 없었죠. 근데 여기 2번에서는 임대 수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까지 고려를 해줘야 20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 그래서 임대 수익 4,000원을 94kWh로 나누면, 나눠서 더하면 2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해야 되는 문제죠.